세계 최초의 스텔스 공격기 F-117 나이트호크는 소련과 미국 간의 경쟁이 극을 달하던 냉전 시대에 개발되어졌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의 소련의 지대공 미사일이 폭격기를 격추한 사건이 모든 개발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이 스텔스 기술은 아이러니하게도 소련에서 먼저 발표되었습니다. 1964년 소련의 과학자 표트르 우핀제프가 독일 물리학자 아르놀트 조모벨트의 도형이 에너지라는 물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크기를 줄이는 것 대신 특정한 날개와 몸체의 형태를 통해 접촉하는 레이더 신호를 줄일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죠. 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항공기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70년대 미국의 항공분석가 데니스 오버홀서가 이 논문을 발견하면서 스텔스 비행기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죠. 만들어질 당시 소련에게 기밀로 하기 위해 밤에만 훈련을 했었는데 밤에만 훈련하고 낮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바퀴벌레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답니다. 얼마나 극비로 진행되었냐면 1980년대에 나이트호크가 처음으로 배치된 넬리스 공군기지는 나이트호크가 아닌 A-7D 운용 부대인 것처럼 연극을 하기도 했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레이저 탐지가 힘든 최신식 비행기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챈 소련이 고성능 레이더를 전면 배치하여 방공망을 업그레이드하기는 했지만요. 1989년 파나마 침공 때 리오하토 항공기지를 폭격하며 첫 데뷔를 했고 그 이후 수많은 전장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특히나 걸프전에서의 활약이 대단했는데 전쟁 기간 동안 약 1300회의 출격을 하며 총 1600개의 고가치 표적들을 제거하였고 이에 F-117은 이라크군에게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폴 크릭모어가 저서한 컴뱃 레전드 F-117 나이트호크라는 책을 보면 이라크군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심리전을 위해 이라크군들에게 뿌려진 선동 삐라에 나이트호크가 폭격하는 사진을 집어넣고 지금 당장 도망쳐서 너의 목숨을 구하라 라고 적어놓았을 정도였답니다. 원자력 발전소 1화도 유명한데 100여 대의 전투기가 대규모 공습을 구성하여 달려들었음에도 실패했던 이라크 원자력 발전소 파괴를 오직 나이트호크 8기로 파괴시키기로 했답니다. 120km 레이더 밖에서도 충분히 걸려야 할 크기임에도 20km 안까지 와야만 겨우겨우 포착이 되었다고 하니 이라크군 입장에서는 안 보이는 적에게 계속해서 두드려 맞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나이트호크도 격추되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 스트레이트 플러시 반능동 레이더에 포착당해 두 발의 S-125 미사일에 격추된 것이죠. 세계 최초이자 아직까지 유일한 스텔스기 격추 사례였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이때 격추당한 F-117의 잔해를 보고 중국 정보국이 수거하여 중국 대사관에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이 이를 반환 요청했음에도 보여주지 않자 열받은 미국은 사고를 위장해서 중국 대사관에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대사관 지하에 보관되어 있는 F-117 잔해와 함께 대사관 건물 자체를 폭파시키려 한 거죠. 하지만 이미 중국 본토로 옮긴 뒤였죠. 지금 중국이 발표한 스텔스 전투기 J-22 이때 얻은 기술로 만들어졌답니다. 세간에 충격을 준 신기술의 집약체이자 혁신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전쟁 범죄를 벌인 무기이기도 했어요. 부시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권리라는 한국 기사를 보면 걸프전 당시 바그다드의 아미리아 방공호 공습으로 400명 이상의 민간인을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사망자 대부분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에 타 숨졌다고 하네요. 한국과의 일화들도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반도에 배치되었고 수시로 북한 영공을 넘어가 임무를 수행했었다고 합니다. 매번 임무를 나갈 때마다 북한군은 초비상에 걸려 전쟁을 벌일 것처럼 예민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또 김영삼 대통령이 한미연합항공기 전시 관람차 방문했다가 시승을 한 적도 있었죠. 대한민국 대통령 중 최초로 스텔스기에 탑승해본 대통령이었답니다. 세계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 F-117 나이트호크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도 충분히 흥미로웠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